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의 유서 깊은 양반가 월담댁에는 그해 정월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보름 밤이 되자 달빛이 유난히도 밝아 밤이 낮처럼 환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달이 저리 밝으면 무슨 변괴가 생긴다는데 말이야. 월담댁 같은 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실로 그날 밤의 달빛은 마당의 바늘 하나까지 비칠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 환한 빛 아래 월담댁 사당 뒤편의 오래된 매화나무가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월담댁의 첫째 며느리 윤씨는 몰락한 사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식을 보지 못했지요. 윤씨는 희고 단정한 얼굴에 늘 검소한 소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 못할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종부 김씨 마님은 날이 갈수록 윤씨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혼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단 말이냐. 윤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등을 찌를 때마다 윤씨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하나씩 새겨졌지요. 병약한 남편 이도현 나리는 아내를 위로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윤씨는 그저 매일 사당에 물을 갈고 바느질로 긴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월담댁은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양반가였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부 김씨 마님은 집안을 쇠도끼처럼 단단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대문 밖 행랑채까지 숨죽이는 엄격한 어른이었지요. 둘째 며느리 박씨는 영특하고 입이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며 은근히 윤씨를 깎아내렸지요. 종통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큰댁 마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집안의 늙은 하인 월선 노파만이 윤씨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월선은 이 집안에서 30년을 산 사람으로 다른 이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윤씨는 매일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사당에 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방 안에 앉아 바느질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당 뒤편 매화나무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소리는 분명해졌지요. 달이 밝은 밤이면 윤씨는 홀로 뜰에 나와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큰댁 마님이 요즘 이상하셔. 혹시 넋이 나간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윤씨는 매화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나무 아래에는 이끼로 뒤덮인 낮은 비석 하나가 있었지요. 윤씨는 그것을 보고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달은 또다시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날 밤 윤씨는 저녁 문안을 드린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윤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월선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댁 마님이 안 계셔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윤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당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윤 씨의 미투리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부 김 씨 마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간 게 분명하구나. 남편 도현나리는 넋을 잃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내의 신발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요.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가에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집안의 치욕으로 덮어야 하는가. 종부 김 씨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가에 알리는 날엔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 결국 윤 씨의 방문은 봉해졌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엄격한 입단속이 내려졌지요. 큰댁 마님은 친정에 다녀오셨다. 누구든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당장 내칠 것이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마을에는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윤 씨 마님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더라. 아니야,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데. 도현나리는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이 또다시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월선 노파는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당 뒤편 매화나무 아래에 하얀 소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월선아. 고개를 들어보니 윤 씨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 씨 마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 월선이 놀라 소리치자 윤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주오. 나는 스스로 떠나지 않았소. 그 말을 남기고 윤 씨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말만은 또렷했습니다. 스스로 떠나지 않았다니 그럼 누가? 그날 이후 월담댁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종부 김 씨 마님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 씨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지요. 사당에서는 제삿날도 아닌데 향불이 저절로 켜졌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결국 종부 마님은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허연 머리의 늙은 무당이 징을 치며 굿판을 벌였지요. 이 집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억울한 혼이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당의 말에 집안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혼이 어디서 나온 것이오? 종부 마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당은 사당 뒤편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나무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 무당의 굿이 끝난 뒤 월선 노파는 도현나리를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현나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부인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란 말이오? 무당도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나간 혼이 아니라고. 도현나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가 아내를 어떻게 한 것일까요? 어머님께 여쭈어야겠소.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선은 급히 도현나리를 붙잡았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오? 대감마님께서도 그 전 대감마님께서도 모두 그러셨습니다. 월선의 말에 도현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도현나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말과 무당의 경고, 그리고 아내가 남긴 신발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도현나리는 사라진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병약한 몸 탓에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도현나리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지요. 이튿날 아침, 도현나리는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종부 마님은 평소처럼 엄격한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아, 내 부인 일은 잊어라. 둘째 며느리가 대를 잇게 하마. 어머님. 도현나리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 박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 마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이냐? 이제야 우리 집안에 경사가 생기는구나.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나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윤 씨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을 낳으면 윤 씨는 그저 쫓겨난 며느리, 도망간 여인으로만 기억될 것이었지요. 도현나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월선을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월선,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나는 알아야겠소.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월선은 도현나리를 사당 뒤편 매화나무로 데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가 서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월선은 나무 아래 이끼로 뒤덮인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나리. 도현나리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이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이끼를 조심스레 벗겨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깎아낸 듯 글자가 지워져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첫째 며느리의 비석입니다. 첫째 며느리? 선대 대감마님 때 첫째 며느리도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도현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전에도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 대감마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아이를 못 낳는 첫째 며느리를 이렇게 없애왔습니다. 도현나리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도현나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은 종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조차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조용히 없애고 둘째 며느리에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머니도 이 일에 관여한 것일까요? 아니, 어머니가 주도한 것일까요? 도현나리는 침묵으로 일관해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약하고 병든 몸을 핑계로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진실을 밝혀야겠소. 도현나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거역하는 불효를 저지르더라도
관아에 이 모든 것을 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나리는 서재에 앉아 고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그날 밤 월선이 다시 도현나리를 찾아왔습니다. 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월선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도현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하셨소? 윤씨 마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래 산사에 숨겨두었습니다. 도현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종부 마님이 하인들을 시켜 윤씨를 없애려 했다는 것, 하지만 월선이 미리 눈치채고 윤씨를 빼돌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 사당 앞의 신발은 제가 일부러 놓아둔 것입니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도현나리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부인을 모셔오시오. 아직은 안 됩니다, 나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윤 씨의 존재는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산사의 중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종부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종부 마님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당장 그 계집을 찾아내어라. 하인들이 산사로 향했습니다. 도현나리는 급히 윤 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 마님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관아의 거짓으로 고하여 윤 씨를 간통한 죄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저 계집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고 도망쳤다가 들켜 산사에 숨었다고 하시오. 도현나리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와 맞서 싸우려면 집안의 몰락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나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도현나리는 직접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종부 마님이 보낸 하인들이 윤 씨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윤 씨냐? 윤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도현나리가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그 말은 거짓입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윤 씨의 남편 이도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나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을, 매화나무 아래 묻힌 비석을,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친모를 고발하느냐? 그것이 불효인 줄 모르느냐? 압니다, 사또나리. 하나 사람의 목숨이 효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종부 김씨 마님이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도현아.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또 앞에서 대질이 벌어졌습니다. 종부 마님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저 계집이 꾸며낸 일입니다. 그때 월선이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집안에서 30년을 산 이 늙은이가 모두 보았습니다. 윤 씨도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종부 마님께서 저를 사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차를 내오셨지요. 거짓말이다. 사또는 아전을 시켜
매화나무 아래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여러 구의 뼈가 나왔지요. 이름 지워진 비석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다. 종부 김씨, 내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종부 마님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종부 마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저도 윤씨 마님처럼 되리라고. 귀신 소문도 모두 종부 마님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고 사당문을 열어두게 한 것이었지요. 모든 것은 종통을 지키기 위한 집착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가문이 끊긴다는 두려움이 사람을 귀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또는 한숨을 내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부 김씨는 유배형에 처한다. 이도현은 비록 불효를 범했으나 진실을 밝힌 공이 있으니 죄를 묻지 않는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관아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종부 김씨 마님은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월담댁은 파가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집안의 기둥이던 종부가 사라졌으니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지요. 윤 씨는 도현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부인,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 수 없습니다. 도현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부인이 원하신다면 그리하시오. 윤 씨는 화리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현나리도 벼슬을 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소. 두 사람은 남쪽 고을로 떠났습니다. 부부가 아닌 동행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지요. 남쪽 고을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윤 씨와 도현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도현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윤 씨는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의 정은 없었지만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윤 씨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월담댁에서 보던 그 달과 똑같이 환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환한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이 나와 물었습니다. 달을 보고 계십니까? 네, 참으로 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라고 말이지요. 종통도 중요하고 명예도 소중하지만 그 무엇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월담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대대로 죄를 지어왔던 것이지요. 달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묻힌 며느리들의 하늘, 종부의 집착을, 그리고 진실을 밝힌 용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빛을 비출 뿐이었지요. 이제 월담댁에는 더 이상 사라지는 며느리가 없을 것입니다. 매화나무는 베어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을 기리는 비석이었지요. 윤 씨는 가끔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사라진 여인들을 말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길. 윤 씨의 작은 기도가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